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미술 사조 아는 척하기 이 정도만 알아도 꽤 아는 척할 수 있다 정도 아주 가볍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유럽이나 미국에 어떤 현대미술관 가시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현대미술관 관련된 책 안에 표 같은 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처음 이 표를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모마 미술관의 초대 관장으로 기억하는데, 알프레드 바라는 분이 당시 전시의 기획이 큐비즘과 추상예술전이었나 봐요. 추상미술과 그 큐비즘의 이해를 돕고자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 세잔부터 큐비즘 거쳐서 추상미술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걸 보여주는 표거든요. 세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갱 상징주의, 고흐 있고 신인상주의가 있고, 그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포비즘, 야수주의와 큐비즘에서 크게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주의로 내려오다가 표현주의가 추상미술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또 초현실주의가 있고, 이게 형태가 자유분방한 비기하학적인 추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그 반대쪽에 이제 직역한 기하학적 추상인데, 이 뿌리 알고 보면 또 세잔부터 시작해서 신인상주의로 내려오다가 큐비즘이 있는 거예요. 피카소 큐비즘, 중간에 뭐 오르피시즘도 있고, 그 중간 다리에 바우하우스라는 최초의 디자인 예술 학교가 있죠. 히틀러가 없애버렸는데 디자인 뿌리에 되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게 이 바우하우스라는 이 학교였죠. 그래서 이 뒤에 그래픽 디자인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로 계보가 이제 이어지고, 아무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현대미술의 시작을 어디로 할 건가? 이거는 약간 주장에 따라 다른데,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피카소의 큐비즘을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단 사실주의로 봐요. 그 사실주의 이전, 그러니까 현대미술 이전의 그림들을 대략 보면 르네상스에서 시작한 고전주의부터 바로크, 로코코 이런 그림들이 알고 보면 다 비슷합니다. 뿌리는 르네상스에서 시작한 이 고전주의 스타일, 실제가 아니라 가상을 그리죠. 왜냐면 종교, 신화 속 이야기니까. 이것도 비너스고 파리스의 심판. 그리고 진짜를 그리더라도 이상화시키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멋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 사람인데, 영화배우도 아니고. 초상을 그리더라도 이상화시켜서 이쁘고 아름답게, 현실이 아닌 과도하게 포토샵을 하거나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가짜를 그렸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실제하지 않은 것들을 그렸다라는 거죠.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사조가 저는 사실주의로 보거든요. 이제는 가짜를 그린 게 아니라 현실을 재인식하는데 인간이 객관화하기 시작해요. 가짜 세상이 아니라 종교 혹은 신화만 그리다가 우리 진짜 현실 세계를 보자, 현실을 다큐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화가가 귀스타프 쿠르베라는 화가죠. 명언이 있죠. 천사 관련된 그림을 그리라고 주문자가 시켰어요. 이거 그려달라고. 보통은 클라이언트가 시키면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뭐 그려줄게요 하는데, 이분이 사실주의를 추구하니까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주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거든요. 사실주의라는 말 들으면 똑같이 그리는 거, 정밀묘사 진짜 똑같아, 연예인 사진처럼 그리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사실주의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주제 선택을 말합니다. 주제가 다큐인 거예요. 이전에 막 귀족들, 부르주아들 그리는 아주 화려한 베르사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현실은 다큐잖아요. 하루하루 고되게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린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세금은 되게 많이 내고, 이상화된 그 주제를 거부하고, 이런 마인드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천사 비너스 보다가 짜증난 거죠.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런 마인드예요. 프로베 포함한 사실주의 화가들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장이 보통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1848년도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전쟁을 겪으면 이전과 같지가 않죠, 이 가치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가상현실을 부정하고 이전의 사조, 신고전주의를 비판하는데 낭만주의를 둘 다 비판합니다.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사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낭만주의의 표현, 기술적인 그런 걸 보면 신고전주의 기반하에 낭만주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는 스타일 자체는. 근데 이런 걸 둘 다 부정하죠. 어차피 다 가짜 세상 아닌가, 과장된 게 아닌가.
나는 진짜를 그리겠다. 이전에 뭔가 다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만 관심 가졌는데 되게 추악한 거 혹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거. 이따가 나오지만 그래서 출발한 게 이 뒤에 비슷한 시대에 나온 게 또 인상주의가 있죠. 대표적인 화가가 귀스타프 크루베. 이분만 알아도 됩니다, 솔직히. 오늘의 도미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일리아 레핀 이런 화가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 사실주의 경향이 냉전 시대 때 이때 특히 더 강해지죠. 이런 미국의 추상에 뭔가 대적하는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크룹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오르낭 백작의 장례식. 솔직히 이 그림은 뭐 하나하나 이거 그림 보는 재미는 솔직히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하나 뭐 스토리가 아주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뭘 그렸냐가 되게 재밌는데 제 기억으로는 오르낭 백작이 되게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쿠르베의 삼촌뻘 되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하는 장면을 주제로 그린 거죠. 이 상황을 이 즉석에서 스케치한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연출은 분명합니다. 연출했다고 해도 사실주의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현실에 있는 주제를 진짜 그린 거예요. 당시에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오르낭백작이 누군데 도대체 동네 아저씨 아니야. 근데 그딴 주제를 왜 그려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전에는 진짜 역사적인 인물의 장례식을 그리거나 혹은 그래서 신화, 여러 신들 뭐 역사와 되게 거창한 이런 주제를 그렸단 말이에요. 혹은 엄청 아름답거나 그런 그림들 이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을 이걸 그린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거를.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죠. 게다가 이 그림이 엄청 크대요. 제가 이거를 실물을 안 봤던 것 같은데 이 쓸데없는 주제를 갖다 뭐 이렇게 크게 그리냐고 욕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국박람회 1855년도에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작품이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후원가의 도움으로 일부러겠죠. 만국박람회 아주 코앞에 자신의 전시를 열어요. 지금은 뭐 당연하잖아요. 전시회 여는 게 화가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미술계 이전에 살롱 전시 같은 거 정부 주도와의 전시가 아닌 개인 전시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후원가의 도움으로 개인전 낸 거예요. 개인전 이름이 리얼리즘관. 그 만국 박람회의 한 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그래서 리얼리즘 사실주의의 간판이 된 겁니다. 쿠르베가. 그래서 사실주의 하면 무조건 쿠르베부터 이름이 나오는 거죠.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 뭐냐를 생각하면 저는 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지금 봐도 이거는 19금이잖아요. 어디 전시에 내놔도 욕먹습니다. 지금도. 만약 이런 거 걸어놨다가는. 그러니까 이전에 누드를 그리더라도 신을 그렸어요. 가상의 신. 그러면 까인 방지권 같은 게 생깁니다. 아, 누드지만 이건 진짜 여자가 아니야. 이거는 가상에 존재하는 신이니까 괜찮아. 벗어도 인간이 아니니까 외설적인 게 아니다. 이걸 외설로 바라보는 너네들이 되게 격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봤는데 니네 결국 누드 그린 거 아니냐? 진짜 누드를 보여줄게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들라크루아가만 욕먹었는데 자유의 여신의 겨드랑이에 털 같은 게 좀 보일락말락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신인데 털이 달릴 수 있냐고, 채모가 달릴 수 있냐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신이 등장하면요, 채모 특히 여신 같은 거 이거 안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를 그려버린 거예요. 진짜 파격인 거죠. 이전에 금기를 다 깨버리고 적나라 그린 겁니다. 이걸 또 진짜 보여준 거지. 누구나 인간이면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기원이라고 제목을 지은 겁니다. 이 주제 선택 자체가 충격적인 겁니다. 그 누드를 자꾸 비너스 천사 그려달라고 하니까 아 제대로 그려줄게 하면서 파격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쿠르베의 되게 중요한 그림 오르낭 백작의 장례식, 동네 아저씨의 장례식을 그렸다.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거. 누드와의 그 금기를 깼다. 진짜 여인의 여기를 클로즈업해서 세상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냈다. 이게 진짜 다큐잖아요. 이거 세상의 기원. 사람 누구나 여기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그린 겁니다. 진짜 가장 충격적인 이 그림을 19세기 중반에 그렸으니까 이게 진짜 현대미술의 시작이 아닐까. 현대미술의 기원이 여기가 아닐까. 사실주의에 포함된다고 봐요. 인상주의도. 현실을 그린 거는 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까칠하진 않아요. 그림 스타일 자체는. 그리고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되게 시커멓잖아요. 근데 인상주의는 세상을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근데 미술계에는 불만이 많았죠. 그림 살롱전에 내도 대다수의 화가들이 뭐 낙방을 하고 모네 같은 경우에는 살롱전에 통과되기도 했지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형님 마네가
올랭피아 그리고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두 작품으로 기존 미술계 살롱에서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비난이 쏟아졌을 때 마네 형님을 따랐던 게 인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주의 시작할 때 마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도 있고 특이한 화가인데요. 성향은 사실주의거든요. 그림 그린 거 스타일도 그렇고 사실주의인데 같이 어울린 건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물론 중간 인상주의도 시도했으나 인상주의 전시를 참여를 안 했습니다. 어울리진 않으면서 친했던 마네를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엄연히 인상주의는 아니거든요. 스타일 보면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요 과도기의 만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분은 기득권 화가로 성공하길 바랬거든요. 살롱전에 통과해서 살롱전 통과 안 되고 요금 바가지로 얻어먹고 짜증나게 인상주의 비주류 화가들이 멋있다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마네 형님 멋있는 거 딱 이렇게 또 자신감 갖고 모네 외에 인상주의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패자부활전 비슷한 거죠. 전시를 냈어요. 처음에는 1회가 인상주의 전시가 아니었죠. 독립예술가 협회전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욕을 먹었는데 인상주의가 왜 인상주의냐면 모네의 해돋이의 제목이 인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비평했던 그 사람이 인상 해돋이가 제목이다 보니까 인상? 아 그래 있어. 인상 읽는 거 인정해. 근데 벽지 완성도보다 못한 그림이라고 조롱해서 인상주의가 된 겁니다. 즉 요약하면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 벽지 추볼보다 완성도 떨어지게 인상적으로 못 그려서 인상주의가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이 재밌게 탄생한 거고 인상주의는 하나하나가 다 스타입니다. 모네부터 해서 르누아르, 시슬레, 피사로, 드가 등등등 왜 너무 많죠. 그 화가들을 이제 알면 뭐 괜찮죠. 요게 피사로, 그 다음에 에드가 드가도 좀 특이한 게 아웃사이더거든요. 나중에 인상주의 화가들과 좀 벽을 쌓는데 이 화가도 주제 선택 자체는 사실주의에 가깝습니다. 까칠한 드가 여성 혐오주의자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르누아르 세상을 아주 따뜻하고 아름답게 봤던 르누아르 여자를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차가운 감성 시슬레가 있습니다. 지금 홍수 난 거를 그린 거예요. 난리 났는데 이게 엄청난 풍경이니까 이걸 그렸던 거죠. 근데 또 핵심이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특징 사실주의도 바깥에서 그렸을 때가 있어요. 코로도 바깥에서 그리긴 했는데 이 화가들은 특히 바깥에서 그리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모네가 되게 바깥에서 그린 걸 좋아합니다. 뭐 시슬레도 그렇고 그래서 순간의 빛을 포착 빨리 그리려다 보니까 터치가 날아가죠. 그래서 디테일이 생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이 한계가 오히려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온 것도 있고 그리고 밝은 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는 밝은 색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 전에 비해서는 매우 컬러풀하고 다채롭고 밝은 색을 선호하죠. 그래서 검정 물감을 안 씁니다. 모네하고 피사로가 특히 그럴 거예요. 블랙 물감을 되게 싫어하는 화가들이죠. 자, 그리고 인상주의를 계승한 화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신의 인상주의. 인상주의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순간의 빛만 포착하다 보니까 영원하진 않죠. 잠깐 딱 본 거. 그리고 색채라는 게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연구했어요. 색채를 과학적으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분할주의라고 하죠. 색채를 쪼개면 어떻게 나뉠까? 그래서 뭐 삼원색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원색을 하나하나 찍다 보니까 점묘 기법으로 그리죠.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색채를 분할해서 보색 관계 이런 걸 연구하면서 보색이 합쳐지면 블랙에 가까운 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로 명암 조절도 하고 색채를 분할하고 보색 그런 개념은 분할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그린 거는 점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자세히 방송 다뤘으니까 관심 있으면 봐주시길 바라고 아셔야 되는 화가 둘을 뽑자면 쉐라와 폴 시냑이 있죠. 그 외에 발베르 뒤브아 필렛이 있고 샤를 앙그랑 또 막시밀리안 루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뭐 필요 없고 쉐라 폴 시냑이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탈인상주의 포스트 임프레시오니즘 탈인상주의 화가들인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상주의를 거부했던 화가 탈인상주의예요. 인상주의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에서 벗어난 1880년대 이후의 화가들을 억지로 묶어서 탈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억지로 묶은 게 왜냐면 공통 양식이 거의 없거든요. 각각 유명한 화가들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게 물론 일부
뭐 영향을 주고 받긴 했지만 고갱, 고흐, 세잔 이 화가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탈인상주의의 대표 화가 누구나 다 아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별이 빛나는 밤. 고흐는 표현주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하고 자신만의 색으로 그리는 화가죠. 터치도 파격입니다. 이렇게 물결 터치를 넣을 생각, 리듬감을 넣을 생각을 이전에 못했죠. 한때 친구였다가 언팔했던 사이 폴 고갱이 있습니다. 고흐와 다르게 터치가 이 당시만 하면 되게 평면적이고 밋밋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색채가 비현실적입니다. 고흐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할 정도로 바꾸는데 고갱은 얼굴도 가끔 엉뚱한 색깔을 쓰기도 하고 색채를 매우 많이 왜곡하죠. 그래서 이후에 야수주의에 영향을 줬다고도 많이 평가를 하죠. 근데 이 중간에는 또 세잔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다르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고갱이 정물화를 그리면 또 세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때는 인상주의를 또 시도했습니다. 신인상주의 스타일로 시도했다가 살롱전에서 그 쉐라가의 인기 스타가 되니까 짜증나서 인상주의를 증오하게 되죠. 종합주의 혹은 클로아주어니즘으로 많이 이제 분류를 하죠. 클로아주어니즘. 쉽게 말하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색깔 유리를 평면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평면 그래픽적인 스타일을 이때 시도하죠. 세잔은 뭐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화가죠. 일단 이 빅투아루산 풍경화와 크게 사과를 포함한 정모라로 되게 유명한데 이 세상 형태를 매우 단순한 각진 형태, 터치로 그리거든요. 터치가 네모네모 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되게 투박하게 그려요. 그 세잔이 사과를 그릴 때 썩을 때까지 그렸다. 썩을 때까지 관찰을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형태를 보면 관찰한 사과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그 찐따가 돼 있거나 형태가 사과 형태가 아니라 무슨 테니스 공 같기도 하고 뭐 사과인지 오렌지인지 구별 안 되는 그림도 있고 본질을 그렸다고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이후에 큐비즘을 연구하는 화가들 뭐 비평가들은 세잔이 다중시점을 먼저 시도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게 큐비즘으로 이어진다라고 많이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형태에 세잔은 큰 관심이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색채를 매력적으로 썼던 화가라고 봅니다. 색채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서 사과처럼 보이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세잔은 이런 다시점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채의 화가다. 이전부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피카소, 브라크 등의 큐비즘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으니까 마티즈에게도 야수파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줬던 현대미술 아버지로 평가받는 세잔. 어쨌든 큐비즘의 이 전조가 나오는 게 이 네모네모 터치와 기하학적인 이 도형들